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것처럼 공수처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에 대해서 사흘 만에 압수수색을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제시한 영장에는 손준성 검사가 아닌 제3의 검사가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다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오늘 국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손준성 검사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관계에 대해서 특별한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십시오. 한 4가지 정도 있는데요. 그걸 다 말씀드린 어렵고요. 2월을 기준으로 검찰총장이 소위 부장들, 사실은 그게 정확한 개선 조직입니다. 그때에 부임한 사람이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손 검사밖에 없었지 않았느냐라는 포괄적 답변으로 말씀드리고 그 외에 두어 가지가 더 있다고 봅니다. 이 손준성 보냄이 검사 그 손준성이 보낸 것으로 사실상 봐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리가 없겠습니다. 의혹의 본질인 이제 고발사주 의혹을 한번 집중해 볼까요? 공수처가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면서 그 내용 중에 손준성 검사가 성명불상 많이 나옵니다. 특정할 수 없는 누군가에게 고발장 작성하고 관련 증거 취합하도록 지시했다. 현 대변인, 이거 조금 더 자세히 풀어주실까요? 왜 제3의 검사가 등장을 한 겁니까? 이게 4월 3일 고발장이 있고 4월 8일 고발장이 있는데요. 4월 3일 고발장이 보면 한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이 조금 문투가 좀 달라요. 앞에는 평어체를 쓰는데 뭐뭐 했다라고 쓰는데 뒤에 고발 이후에 보면 약간 경어체를 쓰고 있고 또 앞에서는 약간 법률적인 문장을 쓰고 있는데 뒤에 보면 약간 정치적인 문장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이 작성한 게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의심이 일단 좀 가고요. 저도 좀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예. 근데 이 손준성 검사가 이제 29기이고 거의 검사장 진급 바로 직전 단계예요. 차장 검사급인데 보통 뭐 차장 검사 정도 되는 게 아무리 대검에 있다 해도 본인이 직접 이 서류를 작성하기보다는 네. 밑에 이제 소속 검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통 시키겠죠. 왜냐면 이 자료도 아시겠지만 한 100페이지가 넘거든요. 캡처한 자료들이. 그런 것들을 아마 본인이 다 하지는 않았을 거다. 그러면 이제 소속 검사한테 시켰을 가능성이 있고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는 이제 물론 이제 뭐 검사가 고소 고발할 권한이 그 법적인 권한 내에 들어오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뭐 직권남용이 되냐 안 되냐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예. 결국은 이제 손준성 검사가 부하 검사들한테 이 자료 수집이라든지 고발장 작성을 시켰을 가능성이 제가 봐도 뭐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손준성 검사 오늘 오후에 다시 한번 공식 입장을 재차 밝혔어요. 고발장을 쓰거나 전달한 적이 결코 없다. 왜 의혹이 발생됐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근데 공수처는 일단 손준성 검사가 직간접적으로 확실히 연관이 있다. 이걸 영장에 적시하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요. 제가 이제 변호사 96년부터 했는데요. 예. 고발장을 이게 수없이 수백 번 써봤습니다. 근데 그 고발장처럼 쓰는 분은 없어요. 근데 일반 의뢰인들이 고발장을 써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번에 그 공개된 고발장처럼 씁니다. 앞에 표지를 보면 그냥 이게 경찰 인터넷에 들어가면 일반인들이 표준적으로 쓰라고 뭐 이름 적고 이렇게 적는 칸 있잖아요. 근데 검사나 변호사들이 그런 식으로 고발장을 아마 이게 현근택 변호사도 그런 식으로는 안 쓸 겁니다. 변호사들은. 저는요. 이 고발장을 20장 읽어보십시오. 예. 이게 검사가 쓴 겁니까? 이게 이렇게 조잡하고 검사가 경어체로 이게 고발장을 쓰고 뭐 역적이 어떻고 이렇게 씁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이게 그 법조인이 아닌 저는 이게 일반인이 한 게 맞고요. 그것도 이게 한 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제3의 검사라고 하잖아요. 이게 저는 의도가 나쁘다는 거예요. 왜? 직접 이게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 써주면 남용할 직권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명령한 게 없잖아요. 근데 밑에 부하 직원 검사 한 명을 끼워여 가지고 그럼 이게 부하 직원한테 의무 없는 일을 시켰으니 이게 직권남용 아니냐? 이런 이게 그 억지로 직권남용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아무 근거 없이 제3의 검사다. 이게 저는 공처의 논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공처가 정치 수사를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제3의 검사가 썼는지 손준성 썼는지 이걸 이게 공처가 근거 전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본인이 쓰지 않은 걸 본인이 보낼 리가 있겠습니까? 본인이 이게 고발장을 보낸 적이 없다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잖아요. 근데 서 변호사님, 그 검사가 썼다고 보기에는 좀 조악하다. 그러면 현근택 변호사님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새롭게 알려진 얘기는 손준성 보냄을 텔레그램에 누르니까 손준성 검사 전화번호가 나온다.
이거는 좀 손준성 검사가 어쨌든 이 고발장에 관련이 있다라는 거를 얘기해주는 직접 증거는 안 됩니까? 제가 보기에 뭐 예를 들어 대검에서요 언론 대응이라든지 국회 대응을 위해서 이제 그 보통 이게 좀 자료를 정리할 수는 있어요 객관식으로 예. 고발장을 써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게 그 김웅 의원하고 손준성 사이에 뭐 주고받은 자료가 있을 수는 저는 있다 봐요. 근데 그걸 그 고발장을 써가지고 뭐 사주했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다른 자료를 이게 주고받고 그게 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이제 고발장의 근거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예.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되는 게요. 사실은 손준성 그 어쨌든 연락처 보냄으로 들어가면 그 앞에 사람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둘이 이제 프로필이 같단 말이죠. 그럼 같은 사람인 거예요. 왼쪽에는 기자가 갖고 있던 번호고 요거는 오른쪽에는 그 제보한 분이 갖고 있던 거니까. 조성원 씨가요. 그렇죠. 저렇게 같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뭐 부인하고 계시지만 손준성 검사가 김웅은한테 그 고발장과 이거를 다 보낸 거는 모든 언론이 다 인정하고 있고 그건 팩트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앞에처럼 아니 그 고발장이랑 그 캡처한 100장 넘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뭐 검찰에서 하는 업무다 이래 버리면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 검찰 하는 업무 자체가 굉장히 이상해지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거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봐요. 사실 그 지난주부터 이 고발 사주와 관련된 여러 갈래 이슈들이 하나씩 뻗어나가고 있는데 오늘 또 하나의 의혹 제기가 있어서 한번 저희도 핵심 내용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법사위에선 한 언론을 통해 불거진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 재직 시절인 작년 3월에 대검찰청의 윤 전 총장 장모가 연루된 각종 의혹 제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부 문건을 만들었다 이런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윤석열 장모와 관련된 의혹을 대응하는 문건을 작년 3월에 대검에서 작성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결국 대검에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인데 저 문건을 촘촘하게 정독을 했습니다. 근거, 출처 등등은 더 뭐 조사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찰 내지는 정보의 수집이 있었을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대검찰청 차원에서 윤석열 전 총장 장모 최모 씨 관련해서 대응 문건이 있었다. 이 논란이 오늘 세계일보 보도를 통해 불거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는 자신의 임기가 장모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일체 보고를 받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이런 이제 자료를 모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윤 후보 측에서는 아마 그쪽 내부에서 그냥 언론 대응이나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아마 자료를 모아놓은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수사를 해보면 밝혀질 겁니다. 저는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박범계 장관의 저는 발언과 이런 태도가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래서 저는 정치인이 박 장관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감찰 사안이고 조사하고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근데 박범계 장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미 다 예단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들을 다. 근데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지금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무리가 없겠습니다. 예를 들어 손준성이 보낸 거에 대해서 무리가 없겠어. 뭘 근거로 무리가 없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장관이 객관적으로 조사한 근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자신의 추측과 예단을 통해서 이미 다 결론이 나 있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자꾸 예를 들어서 정치인 출신, 국회의원 출신, 더군다나 여당 실세 국회의원이 저렇게 법무부 장관을 하게 되면 이게 이미 벌써 본인은 다 예단했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점점 어떤 면에서 신뢰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박범계 장관이 정말 적재의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자기 마음속에는 앞서나고 싶겠죠. 당연히 윤석열 후보에 대해 빨리 하고 싶겠지만 예. 그러나 국민들이 장관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본인이 객관적인 사실과 조사된 사안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자꾸 본인의 저렇게 추측과 예단을 저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나중에 저런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년 초에 정말 대검찰청에 윤 전 총장 장모 대응 문건이 있었는지 의혹도 앞으로 좀 실체가 어느 정도는 가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박범계 장관의 말까지 만나봤고요. 저희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